이어서 은퇴자산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보윤 PB와 함께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포함해서요, 자산시장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주식시장부터 살펴보죠. 네. 최근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네. 도대체 얼마나 사고 있는 겁니까? 예, 외국인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10조를 매도했는데요. 단 3개월 만에 그 10조를 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물까지 매수하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수가 연초에 약 15% 하락할 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요. 네. 단 7, 8, 9월, 3개월 동안 매수한 금액이 왜 이렇게 클까를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환율도 거의 지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다는 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네.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1월 달부터 6월까지 외국인은 선물과 그다음에 현물 포함해서 약 18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7, 8, 9월 3개월 동안 그 현물에서는 10조,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약 6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장이 하락했을 무렵에도 외국인들은 1월 달부터 6월까지 약 1조를 매수했고요. 최근 3개월 포함해서 연 단위로 해서 약 1조 3천억 정도 오히려 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더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동안 매도했었던 그 10조 금액을 다 샀으니 더 안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들이 사실 많은데요. 네. 외국계의 의견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코리아를 더 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환율이 지금 1,000원까지 내다보고 계속 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들은 올라올 때는 팔고 하락할 때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3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약 6조 5천억 가량을 매도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9월 한 달 동안 그 기관의 매도가 3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매도한 게 아니라 개인들 펀드 환매에 대한 것들이 3조 6천억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거의 7조 가까이를 9월 한 달 동안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환매를 하고 있고 주식도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어서 향후 지수에 대해서 정말 그 논란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측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이 수급 동향, 거래 동향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네. 오고 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을 아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먼저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지금 유입하고 있는 게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펀드에서 8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에서 매도를 해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금이 우리 장이 안 좋고 했을 때는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으로 몰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머징 마켓이 계속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중에 한국 시장이 그 글로벌 이머징 마켓 탑픽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왜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 6월 달에 금융위기 비슷하게 막 아시아권이 한참 흔들릴 때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이런 데 흔들릴 때 한국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월 달에 매도할 때 다 같이 팔고 보니 한국은 이런 다른 여타 아시아보다 상당히 견조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그 투자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일단은 먼저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유입이 되고 또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그중에서도 한국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6월 달 초만 그러니까 6월 말만 해도 환율이 1,163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 자체가 한 1,070원 정도 하는데요. 6월 달 말에 샀었던 외국인들이 이미 환율로서 한 8%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만 한 1,000원까지만 내려가도 외국인들은 환율로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내려가지 않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환율로도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는 것 같고 당분간 급격한 매도나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직접 투자하자니 두렵고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상품이 있을까요? 예, 요즘에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원금 보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수는 올라오니 이 지수를 먹자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상품 중에 가장 그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ELB라는 상품입니다. 뭐냐면 네. 주가 연계 본드 채권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가 되냐면 금리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 금리가 2%가 보장이 되는데요. 네. 원금 플러스 이자가 보장되는 걸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원리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면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승률만큼 또 거기에 일정 부분을 금리로 추가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정기예금의 금리가 평균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을 예치했을 때 250만 원 정도 세전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간이 1.5년 만기에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수익률을 환산하면 1.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예치했을 때 정기예금 250만 원만 만족을 하느냐 또는 내가 133만 원과 원금을 보장받고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그걸 먹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최대 얼마까지 그 수익률이 날 수 있냐면 15%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0만 원에서 133만 원을 뺀 정말 120만 원 정도를 포기하고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네. 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ELB라는 상품인데요. 최근에 나온 ELB 상품 보면서 한번 우리 지수대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만기고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추가 금리가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과 금리 2%가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만기 시점에 지수가 2,100포인트다.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금 박스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추가 금리가 돼서 그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5.3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가입한 시점으로서부터 해서 만기가 됐을 때 1.5년 뒤에 2,100포인트다라고 하면은 5.39% 그러니까 시중 금리에 받을 수 있는 2.5%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2.5%인 2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85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2,30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11.8% 그러니까 250만 원이 아닌 1,180만 원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2,40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1,5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15%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받으면서 지수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보면은 뭐 3,000포인트도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2,100포인트만 갔다라고 했을 때 5.39%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좋은 금리거든요. 네. 거기다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받으면서 2,100포인트의 5% 이상의 수익률은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상품이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네. 증권사 쪽에서. 예. 네. 이거 정말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수 상승을 고려한 상품이었다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어떡하죠? 예, 하락할 때는 이제 그게 또 가만히 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지수가 상승할 걸로만 예상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하락하는 경우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최대 15%가 아니라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한 9.9%까지 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재밌는 건 상승을 해도 받을 수 있고 하락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100포인트가 아니라 1,900포인트랑 100포인트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장을 받으시면서 그 하락률만큼 또 이자가 또 추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도 한번 재밌는 상품이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기는 1.5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 보장이 아니라 1.5%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금리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원금 플러스 연이율로 1%를 보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실제 수익률은 한 3.69%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1,900포인트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3.69% 정도 실수익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5.5%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예금 금리에 비하면 1% 이상이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꽤 높은 괜찮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수대별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포인트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3.69%가 실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800포인트까지 오히려 200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5.7%가 실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하락을 더 많이 했는데 하락할수록 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아지고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지수가 1600포인트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9.9%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고요. 또 이제 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00포인트가 아니라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지수가 한 10% 상승을 한 건데 여기에 5.7%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요. 2300포인트까지 올랐다라고 하면은 7.8%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9.9%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대별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받으면서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의 자산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권도 많이 빠지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주식이라 빠지는데 이거는 하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금리를 더 많이 받고 상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받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시다가 조금 빠질 것도 같은데 오를 것도 같고 그런데 왠지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금리가 사실 되게 많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쪽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받으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 은퇴설계나 이런 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일단은 1순위로 겸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주식 투자는 두렵지만 주식 시장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때 적당한 또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예,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들기도 하시고요. 직접적으로 주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퇴 자금을 이렇게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막 종목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투자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이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수를 상승할 때 지수만큼만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또는 하락하는 만큼 그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건데요. 끝에가 이제 뭐냐면 ETF잖아요. 이게 뭐냐면 끝에가 펀드라는 겁니다. 지수 연계 펀드를 상장시킨 건데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인덱스 펀드를 가입했을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운용 수수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매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돈을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90일 미만이면은 위익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환매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기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환금성이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90일 미만의 펀드를 환매했을 때 환매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처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가 없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냅니다. 그래서 0.01씩 내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세금 플러스 농특세만 내시는 거고요.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보통 우리가 펀드를 환매할 때 내가 만약에 펀드를 1억을 가입을 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당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특히 파생 ETF라고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나 또 코덱스 인버스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주식처럼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이게 펀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채권형 펀드를 가입했다. 그럼 또 거기에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 네.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에 대한 또 세금이 발생이 되는데 얘에 편입된 이 펀드 안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편입 자산이 대부분 주가지수 선물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또 주식형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펀드 안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 과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비과세인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정도에서 내가 조금 더 지수 상승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이런 ETF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인 주식 시장 상황과 함께 상품별로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